정확하게 2월 말이었어요. 2월 말에 다시 그 세 번째 계정이 정지가 됩니다. 네, 정지가 됐는데 2월 말 그 시점에 그 계정이 막 매출이 막 200 이상 뭐 거의 뭐 이제 300 가까이 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. 일매출이 일평균이 그렇게 그러고 그래서 막 신상품도 그때 막 밀크론으로 막 10파르트씩 막 보내고 막 그런 그 타이밍이었는데 반갑습니다. 네, 헬로우 제니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쿠팡 그 계정 정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특히 그 연간 계정 정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내용을 한번 제가 있었던 경험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예. 왜냐면은 그 오늘이 그 3월 23일이에요. 3월 23일인데 내일이죠. 3월 24일 날 쿠팡에서 공지를 했어요. 한 달 전에 그 기존의 그 판매 계정이 정지된 판매 중지된 계정과 연관된 계정에 대해서 3월 24일부터 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죠. 예.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어떤 대표님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계정 정지된 계정과 연관된 그 계정을 걸려가지고 판매 정지를 풀었던 경험도 있고 지금 또 못 풀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저는 그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계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중국 구매에 대한 계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일본, 뭐 미국 이래도 독일 이쪽 브랜드 쪽 운영하는 그런 계정이 있었고,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1688 사입을 통해서 이제 국내 도소매 계정, 로켓크로스 전용으로 운영하는 그런 쿠팡 계정 총 그게 세 개 계정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첫 번째 계정이 중국 구매에 대한 계정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전에 이미 계정이 정지가 됐죠. 예, 뭐 그 당시 이제 사업 초기에 보면은 뭐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뭐 반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 등록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뭐 이게 디자인권이 있는지도 몰랐고 뭐 그런 어떤 미흡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명을 못하고 한 6번 정도 걸리니까는 그거가 그 당시 자동으로 이제 계정이 좀 정지가 됐던 네, 그런 상황이었고요. 네. 두 번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, 뭐 미국 쪽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는 그런 계정인데 그 계정도 한 6개월 전에 정지가 됐어요. 예.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래요. 저는 그 정품 소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투명하게 정직하게 좀 잘 했어요. 늘 소명을 했는데 6개월 전이었던가 언제부턴가 되게 좀 까다로워졌어요.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존에 뭐 이렇게 판매가 됐던 상품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판매가 안 된 상품에 대해서 좀 소명을 좀 하라는 그런 어떤 메일이 오더라고요. 예. 근데 그런 판매가 안 된 상품도 같은 그 모델 번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컬러만 틀리다고 하면 그 소명을 좀 받아주고 그랬었어요. 근데 그거조차도 좀 안 받아주고 어쨌든 동일한 상품명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소명을 좀 받아줬는데 그 소명조차도 좀 안 받아주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결론은 소명을 못하고 버티기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두 번째 계정도 정지가 됐죠. 예, 그런 상황이었어요. 예. 제가 오늘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다룰 게 그 세 번째 계정이에요. 세 번째 계정은 국내 도소매 계정이죠. 중국에서 사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계정인데 그 계정이 작년 12월 말에 계정이 정지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. 예. 그 정지된 사유가 뭐냐면은 그 두 번째 계정 있죠. 두 번째 계정 일본 쪽 그 브랜드 상품 운영하는 그 계정이 정지된 그 계정과 연관된 계정이라고 메일이 왔해서 계정이 정지가 됐어요. 근데 그 당시 12월 말에 그거를 풀었어요.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 제품하고 그 계정하고는 연관된 계정이 맞지만은 내 계정이 맞지만은 운영하는 상품 자체가 틀리다. 이거는 그 당시 그 계정이 문제됐던 건 해외 구매 대행했던 그 제품이고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운영하는 전체 상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 필증을 제출을 하라라고 이제 메일이 왔어요. 근데 뭐 상품 가짓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다 수입 신고 필증을 다 갖고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해가지고 그렇게 소명을 풀었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문제없이 운영을 좀 하고 있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던 상황인데 정확하게 2월 말이었어요. 2월 말에 다시 그 세 번째 계정이 정지가 됩니다. 네, 정지가 됐는데 2월 말 그 시점에 그 계정이 막 매출이 막 200 이상 뭐 거의 뭐 이제 300 가까이 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. 일매출이 일평균이 그렇게 그러고 그래서 막 신상품도 그때 막 밀크론으로 막 10파르트씩 막 보내고 막 그런 그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딱 그 정지가 연간 계정이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.
자, 내용을 봤죠. 내용을 봤더니만 이 내용이었어요.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답답하고 좀 억울한 부분도 좀 있긴 했었어요. 거의 2년 반 정도, 거의 뭐 3년 정도 됐던 3년 전에 그 첫 번째 계정이죠. 중국 구매 대행 그 당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소명을 못했던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는 거예요. 그거를 소명하지 않으면은 세 번째 계정을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. 예. 자, 그래갖고 제가 그 디자인권을 그 어쨌든 키프레이스 찾아봤죠. 그래서 그 판매자를 어떻게 해서 찾아서 연락처를 찾아갖고 전화를 드려갖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런 내용 스토리를 그랬더니만 그쪽에서 쿠팡에다가 그 디자인권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 신청서를 써주셨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했어요. 예. 자, 그래갖고 당연히 세 번째 계정을 다시 풉니다. 네. 자, 근데 제가 그날이 이제 푼 게 얼마 안 됐어요. 3월 초에요. 예, 한 2주 된 것 같아요. 네.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, 그때 제가 그날이 투트랙 채널의 게스트로 촬영하는 그날이었어요. 근데 그 촬영하는 날, 그 차를 세우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세 번째 계정이 풀렸다는 메일이 왔어요.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좀 많이 풀었었어요. 이렇게 해서 풀었다는 내용을. 네, 되게 기분이 그 당시 좋았거든요. 그래서 풀었는데 2, 3일 후에 다시 그 계정이 묶입니다. 또 묶입니다. 세 번째 계정이. 예, 판매가 다시 정지가 됩니다. 예. 뭐냐면은 다른 상품도 다 그 당시 제가 그 첫 번째 계정이 묶였을 당시 6개 정도가 이제 지재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묶였다 그래서 다른 상품까지 다 소명을 하라는 거예요. 예. 예, 그래서 다시 판매 정지가 돼버리는 상황이었어요. 연간 계정으로.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계정을 소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세 번째 계정을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못 풀었죠. 지금까지 못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예. 그런 상황에서 내일 이제 3월 24일 날 쿠팡 쪽에서는 그렇게 판매 정지된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대대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. 예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. 네. 혹시라도 차후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요거 관련되어 그 내용을 좀 연관 져서 좀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준비하도록 할게요. 네.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. 저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돌파를 하셔야지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또한도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. 자, 다 같이 힘을 내시죠. 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